네, 3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그래서 이제 126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을 때, 1번 보시면, 복인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있어서요. 그때 이 어떠한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그때 기본 대리권을 적격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본 대리권은 적격성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이 부분을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다. 거기에 일단 착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어떠한 판례에서 나온 부분이냐면 우리 사자의 표현들이 인정됩니까? 예, 사자에는 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사실행위였습니다. 사실행위는 안 된다. 그래서 사자가 된다고 하는 그 판례를 보면은 그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 그래서 복인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다. 맞는 부분이고요. 정당한 이유 유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리행위 당시, 우리 원칙이죠.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둘 것은 그 이유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공법상 행위 중에서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다. 폭넓게 인정을 하니까. 그럴 때 이 3번과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세트로 알아두셔야 한다는 거죠. 공법상의 대리권인 등기 신청권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판례에서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기본 대리권의 내용하고 대리행위, 그래서 기본 대리권의 내용은 공법상이고요. 공법상의 등기 신청권, 대리행위 이거는 사법행위가 됐다. 그러면 두 개는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여기에 4번이 정답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을 했습니다. 임의로 처분을 했다. 그럴 때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권한이 있어야 그 이후에 넘느냐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법인 사단의 총유 재산이라는 것은 사원청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가 있다. 이 결의를 거쳐야 그 권한이, 처분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의를 거치고 안 하고 임의로 처분을 했다. 이럴 때에는 그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권한 자체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3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의 길을 맞춰주었다. 다음 중에 틀린 것은,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갑의 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이니까 수권행위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아들이 사고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병하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다음에 이렇게 등기까지 옮겨준 이 사안, 그래서 무권 대리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을, 병 사이에 있었던 이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는 갑에게 효력이 없다. 이 말이 바로 무권 대리로서 무효다. 본인을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그래서 그 무효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갑은 을, 병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다. 갑 같은 경우에는 추인권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추인 거절권. 네, 이것도 가지고 있죠. 네, 그렇게 돼서 거절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다음에 병이 계약 당시에 을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알았다. 이 말은 악의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악의라는 거, 이거 딱 나오면은 항상 최고는 어떻습니까? 선악 불문. 최고는 선악 불문하고 그 다음에 세트로 그냥 무조건 머리에서 자동으로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철에는 선이만.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안 경우에 갑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철에는 선이만 가능하니까 철회할 수 없다 하면은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4번에서 을이 갑을 단독 상속을 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이 됐습니다. 그럴 때 을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 이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사고친 아들은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네,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판례에서 같이 밝히고 있는 거니까 세트로 알아둬야 되겠죠. 또 을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병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것,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5번은 세트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병에 대해서 말소 청구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이것 자체도 안 된다 해서 세트로 이렇게 알아둬야 되는 그 부분이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23회 기출문제에서는 무권대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무권대리하고요. 그 다음에 단독행위의 무권대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거의 묻지를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단독행위를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단독행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불안정합니다. 상대방이 불안정하다. 거기에 이렇게 그거를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동적 무효로 만들면은 상대방의 입장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므로 단독행위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확정 무효죠. 원칙, 이것은 확정 무효. 무효 쓰면 그 원칙 그대로 가는 겁니다. 확정 무효.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수동 대리가 되는데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당사자 아버지에게 해제라는 단독행위를 해야 되는데 무권대리인은 아들한테 그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를 했을 때 이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 6조 규정을 준용한다 해가지고요. 유동적 무효고, 유동적 무효.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때에는 이제 유동적 무효가 되니까 일단은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이를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중에 지금 틀린 것을 골라야 되는 거죠. 기억번은 맞는 부분이 되겠고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구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X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소구표가 있다라는 거. 소구표가 있고 또 소구표를 제한하는 규정 까지 있다라는 거. 소구표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구표는 무무토 취해. 그래서 무권대리, 무권처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거래계약, 그 다음에 취소, 물론 일부 취소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 해제, 취득시효 해제. 다시 한번 무권대리, 무권처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거래계약, 다음에 취소, 취득시효, 해제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소구표가 있는 거죠. 소구표가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권대리에 대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대한 승계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 추인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세 방향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세 방향. 여기가 누굽니까? 무권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 그런데 판례가 무권대리 해도 되고 상대방이 해도 된다. 그런데 그 상대방의 이 승계인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다음에 리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그 말은 바로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죠. 유동적하고 같은 게 바로 불확정적 무효가 되겠습니다.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서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 유무효 여부가 이렇게 나뉘어진다. 그래서 맞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 무권대리행위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할 수 없다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니은하고 미음이 되겠죠. 틀린 것은 니은, 그 다음에 미음. 네, 이렇게 돼서 3번이 지금 정답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이제 무효와 취소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가 되겠고요. 틀린 것을 고르라고 그랬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을 했다. 그러면 이때에는 취소하지 못하죠.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143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그랬고 이제 전문 그대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했다. 이렇게 되면 이 추인은 취소권 포기라고 그랬습니다. 취소권 포기.
그랬고 취소권을 포기했으니까 이 취소권은 소멸했습니다. 소멸했으니까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권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맞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전부 무효의 원칙, 벌레 먹은 사과 이렇게 돼서 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다. 그러게 되면 이 전부 무효가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전부 무효 원칙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비진위 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 그래서 무효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라든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이 안 되죠. 그러므로 이렇게 비진위 표시로 무효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매매라든지 그러한 것을 사례로 들죠.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했다.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새로운 법률행위였죠. 새로운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네, 이 단어 나오면 무조건 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틀리는 단어 소급표. 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법률, 소급표가 나오면 틀리게 된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했으니까 맞는 부분이 되겠고,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했으니까 X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추인 같은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됩니다.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된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 잘못됐고요. 다음,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래서 이것은 138조 무효행위 전환에서 우리 다른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3번 나온다고 그랬죠. 다른. 그래서 이 다른 법률행위 B라고 한다면 무효인 법률행위 이거 A. 이 A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된다면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갖는다. 효력을 갖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6번 역시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에 관련돼서 이제 틀린 것을 골라보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하면 이미 잘못됐죠. 의사표시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죠. 불효식의 원칙입니다.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동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명시적으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묵시적 추인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 사안들 있죠. 묵시적 추인 대표적인 어떤 겁니까? 아들이 가져온 그 계약금 같은 거 그냥 받아들였다. 이렇게 됐을 때 됩니다. 다음에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18세 미성년자 18세 갑이 있으면요. 얘는 어떻습니까?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본인이 할 수 있다고요. 140조에서 정하고 있죠. 제착사강 대승 이렇게 되어 있지만 18세인 상태에서 추인은 안 된다. 예, 추인은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도 누구는 가능하다? 아빠는 가능하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 이 친구는 가능하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했다. 이때는 다시 취소하지 못하게 되고요.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 여기에는 취소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묵시적 취소입니다. 묵시적 취소. 그래서 의사 표시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묵시적으로 가능한 건 뭐냐? 이 행동 속에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 이 속에서 의사표시, 취소 의사표시를 읽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 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를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회사하고요. 회사하고 그 다음에 직원하고 이 직원이 조금 복잡하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좀 다루는 게 서툴더라도 이해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법률행위의 지금 예. 이제 정답은 얘가 됐고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 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회사하고
그 다음에 직원하고 이 직원이 지금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손해를 끼쳐가지고 일단 손해를 배상하기로 지금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이 직원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회사가 강박을 했다. 그래서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합의금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직원은 회사가 강박을 해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회사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아니다. 나는 지금 착오해가지고 1억 원에 합의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욕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직원은 깎으려고 하는 거고요. 회사는 더 올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각각 착오 취소하겠다,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겠다 하고 있는데 취소 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지금 취소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쌍방이 모두 취소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효력이 상실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좀 주의를 할 것은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이건 지금 그 합의 해제를 하는 게 아니죠. 청약하고 승낙해서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는 게 아니고 각각 일방적으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그 단독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효력이 상실될 수가 없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37번 이번에는 이제 모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모요에 대한 설명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요인 법률행위의 추인, 모요행위의 추인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조문으로 몇 조가 되겠습니까? 139조가 되겠죠.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요행위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죠. 절대 안 되는 단어, 이러한 처음부터라는 이러한 단어들은 절대 나오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X가 됐고요. 다음에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이때의 추인도 허용된다. 그래서 김재규 사건이 되겠습니다. 추인 요건을 갖추면 이 말은 김재규가 사망을 하지 않고 강박상태 풀려나가지고요. 강박상태에서 완전히 지금 벗어났다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 즉 무효행위의 추인도 가능하다. 무효행위 추인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 이거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법무사의 위법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법무사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특징은 그 매매가 가장매매였습니다. 가장매매. 그래서 가장매매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무사가 지금 집원을 착각해가지고 기재를 잘못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는데 이때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없으니까 손해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실 것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부분이고요. 이유는 뭐냐? 이유는 손해가 없다. 손해가 없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가장매매로서 무효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자체가 없었다. 다음,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얼마짜리입니까? 7천만 원짜리. 이거 우리 판례는 5천만 원짜리로 유효를 인정을 했죠. 그럴 때 여기 5천만 원짜리로 어떠한 법리를 사용을 했습니까?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를 사용을 했다. 그래서 알박기 전환 사건이다. 알박기 전환 사건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 3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올리겠습니다. 38번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성조건은 가짜 조건이죠. 그래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그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조건은 플러스, 정지조건은 플러스, 곱해서 플러스가 됐으니까 무효가 아니라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야 되는 거죠. 다음에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그러면 여기는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니까 이것은 불법 조건. 불법 조건에서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전부무효의 원칙, 그게 그대로 적용된다. 전부무효의 원칙. 전부무효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은 이 말은 조건만 분리해서 될 수가 없다.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했으니까 X가 되겠죠.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지 그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도 있고요. 상속도 되고요. 처상, 보존, 담보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처분할 수 없다 했으니까 X가 됐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해제조건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습니까? 성취되면 소멸, 성취되면 소멸, 성취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불소멸. 그러니까 이 말은 자 시험에 아내한테 자동차 먼저 주고요. 시험에 불합격하면 토해내라. 이럴 때 불합격이 해제 조건이었죠. 그런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단 말은 시험에 합격했다. 합격했으니까 아내가 자동차 토해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해낼 일이 없죠. 그러므로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 그 말은 확실하게 이제 안 했게 된다. 자동차가. 네, 그래서 여기 38번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표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지조건.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죠. 그러면 성취되지 않으면 지금 문제는 성취되지 않을 때 물어봐요. 성취되지 않으면 불소멸. 죄송합니다. 정지조건 같은 경우에는 효력이 생긴다. 발생이죠. 그 다음에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불발생. 불발생이라는 건 뭡니까? 효과 불발생은 무효. 그러니까 무효로 확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입 매매계약에서 확정 무효가 되는 사유 배탈, 불상, 정지. 정지가 뭐였습니까? 허가 전에 그 정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됐다. 그러면 무효 확정입니다. 무효 확정. 그래서 성취되지 않았을 때의 이 표현도 알아두셔야 된다. 다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하면은 X가 되겠죠. 소급표가 있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무무토 해해치. 무무토 해해치. 그렇기 때문에 조건, 다음에 기한,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그런데 무권 대리와 무권 처분도 무효죠. 그러니까 그거는 추인하면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그 경우에 있어서는 유동적 무효인 거고요. 무효행위 추인에서는 앞에가 원칙인 그 확정 무효라는 게 지금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니까 얘들은 소급표가 없다. 얘들은 소급표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소급표가 없다.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의 차이는 뭐였습니까? 조건은 소급 특약이 가능한데 기한은 절대적으로 불소급한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3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역시 조건과 기한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다음에 23회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수업 시간에 일반 규정에 의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일반 권리들처럼 조건부 권리, 이 기대권도 다른 일반 권리들처럼 처상보담, 그러므로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하면은 맞는 부분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효력은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라면 또 이미 잘못됐죠. 그래서 조건은 소급표가 없다. 다음,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 기성조건이니까 플러스. 그런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다. 역시 플러스. 플러스 곱했으니까 플러스. 근데 무효는 지금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잘못됐고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이거 나와 있으면 전부 무효의 원칙. 그러므로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법률행위 전부가.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것은 의사표시에다 딱 붙여놓는 푸관이죠. 그래서 여기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여기가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조건이 불법 조건이다. 그러면 여기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일부가 무효일 때는 어떻습니까? 전부가 무효다. 그렇지? 이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하면은 X가 되는 거죠.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우리가 이거 사건은 비로소대
비로소 대 당연히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고 비로소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입니다. 형성권 행사했을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특약이라는 것은 채무자로부터 기한이익을 빼앗아 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채권자를 위한 겁니다. 채권자를 위한 것.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위한 것이다. for 채권자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들어서 볼 때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등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기한이익 상실을 특약이 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잘못됐고요. 다음에 40번. 40번 문제는 25회 작년 기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자체에서 여기서 이처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줬습니다. 그랬고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여기서 이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정지조건입니다. 정지조건.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긴다. 정지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효력은 불발생, 효과 불발생, 그건 무효죠. 그래서 무효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 맞는 부분이고요. 해제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불소멸,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다음에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맞는 지문인데 여기 소멸시효 있죠. 소멸시효 자체는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출제 교수도요. 여기 2번을 지금 정답에 넣었을 때는 절대 정답으로 만들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돼야 발생하죠.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취되지 않은 동안 자체는 권리가 없으니까 권리에서 잠잔다는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건이 성취됐을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부분이고요.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고요. 다음에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그러면 이 말이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라는 건 4월 1일이라는 거죠. 다음에 조건 성취, 정지조건 11월 25일 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묻는 겁니까? 소급효가 없다라는 거. 근데 원칙적으로 4월 1일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됐으면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주겠다. 그 효과가 4월 1일부터 발생한다 하면은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역시도 조건 성취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다라는 거. 소급효가 없다라는 거, 이걸 묻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를 통해서 알았다시피 그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가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라는 거, 네,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 네, 그래서 정답은 확인을 했으니까 조금 올려가지고요. 여기 5번만 따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에 정지조건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 유보약정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 지급이라는 조건. 이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요. 그래서 이제 할부거래 같은 경우에 이런 특약을 한다라는 겁니다. 매매하고 그 다음에 인도까지 합니다. 인도까지 한다. 그랬을 때 이 물권적 합의는 인도했을 때 물권 합의는 성립합니다. 얘가 이전에 주겠다, 이전하고 이전 받겠다라는 그 합의, 계약 자체는 성립하는데 이때에는 이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4회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이 부분은 지금 정지조건부입니다. 정지조건부. 그랬을 때 소유권이 누구한테 남아있느냐? 매도인. 통상은 매매하고는 달리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다. 유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랬고 대금이 전부 지급이 되면 대급 완납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가 되면 을에게 소유권이 생긴다. 이렇게 돼서 이것은 정지조건부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물론 이제 이 25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위쪽에서 정지조건부라는 거 전제가 되어 있지만 이것까지 같이 이렇게 알아두셔야 된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1회 모의고사 세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